앞으로 AI를 쓰기 위해 굳이 새로운 앱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포털에서 검색하는 바로 그 순간 AI가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 카카오, KT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AI 챗봇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AI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실제 일을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AI가 무엇인지, SKT와 카카오, KT는 각각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두의 AI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도 챗GPT를 비롯해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AI를 편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AI 사용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AI는 이 장벽을 낮추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AI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AI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포털, 공공서비스 같은 익숙한 공간 안에서 AI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여러 컨소시엄이 경쟁했고, 최종적으로 SK텔레콤, 카카오, KT가 주도하는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세 기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은 통신과 전화, 카카오는 메신저, KT는 통신과 다양한 생활 서비스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떤 AI를 만들려고 할까요? 먼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주목하는 것은 실행형 AI입니다. 지금의 AI는 주로 질문에 답합니다. 하지만 실행형 AI는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필요한 단계를 판단하고 실제 행동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병원 예약 가능한 시간 알아봐줘 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병원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전화와 문자에서도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AI 앱을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화와 문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익숙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화나 문자로 AI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여러 곳에 전화하지 않고 AI가 필요한 정보를 대신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가장 큰 강점은 카카오톡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만약 그 안에 AI 기능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AI 서비스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대화하던 방식 그대로 AI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일을 부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를 정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일정을 정리하거나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능이 메신저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에서 AI 생활 비서가 들어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T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KT는 통신뿐 아니라 포털, 쇼핑, 부동산, 생활 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AI로 연결하는 방향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번 주말에 가족과 갈 만한 곳을 찾아줘 라고 말하면 단순히 장소 이름 몇 개를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까지 연결해주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는 기존 챗봇과 무엇이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기존 AI는 알려주는 AI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일을 처리하는 AI입니다. 기존 생성형 AI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어디서 발급받나요? 라고 물으면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제대로 연결된다면 사용자가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찾고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단계까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AI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에서 개인 비서와 같은 역할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고 메뉴를 찾고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AI가 공공서비스와 연결되면 사람이 평범한 말로 질문해도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주고 절차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 이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 이사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구현된다면 AI는 전문가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쓰는 생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AI 격차 때문입니다. 앞으로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정보를 더 쉽게 찾고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모두의 AI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 자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서비스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려면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선정된 사업자들은 협약과 개발 검증 과정을 거쳐 베타 서비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시 시점이나 구체적인 기능은 각 사업자의 개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무료일까요? 이번 사업의 방향은 국민이 부담 없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이 완전히 무제한 무료인지, 사용량 제한이 있는지, 추가 유료 기능이 생기는지 등은 실제 서비스가 출시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모든 기능을 무조건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AI가 전화, 문자, 메신저, 쇼핑, 공공서비스까지 연결된다면 AI가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도 훨씬 넓어집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디에 저장하는지, 다른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잘못된 업무 처리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AI가 편리해질수록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AI라면 서비스 품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AI 오류 대응, 보안, 사업자 책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SK텔레콤 카카오 KT 컨소시엄이 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둘째, 이번 사업은 단순 챗봇보다 실제 일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목표로 합니다. 셋째, 전화, 문자, 카카오톡, 포털, 공공서비스 같은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생활 서비스 속에 AI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정부는 대규모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연내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진짜 성공 기준은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만은 아닐 것입니다. AI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실제로 시간을 절약해주는가? 복잡했던 공공 서비스가 더 쉬워지는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는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는 이번 모두의 AI 사용 방식이 바뀌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AI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전화 속에, 문자 속에, 메신저 속에, 공공 서비스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AI를 배우러 가는 시대에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AI를 만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경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 답을 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안전하게 매일 쓰는 AI를 만드느냐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전화, 문자, 카카오톡, 공공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세상이 더 편리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정보와 보안이 더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AI 기술과 우리 생활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